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화물체의 여러 힘이 동시할 때 이들 힘들과 같은 효과를 내는 하나의 힘을 뭐라고? 그치, 알자 힘이라고 하는 거지. 알자 힘이 0이면 물체의 뭐는?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회전하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거, 그걸 뭐라고? 돌림힘. 그냥 힘이라고 하면 안 되지. 회전팔이 방향에 수직인 힘이 작용할 때, 그치? 뭐가 생기는 거야? 뭐가 생겨? 돌림힘이 생기는 거지. 돌림힘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따진다 그랬잖아. 자, 돌림힘의 크기가 커진대. 언제 커지니? 회전팔의 길이가 길수록. 수직인 힘의 크기가 클수록. 그지? 수평을 이루는 지뢰에서 지뢰를 누르는 힘과 물체의 무게 지뢰에 작용하는 돌림은 서로 크기가 같고, 그지? 방향이 반대이다. 그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라는 거야. 그지?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지? 지뢰와 같은 원리로 이거 축바퀴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큰 바퀴의 반지름이 작은 바퀴의 반지름보다 뭐 할수록? 클수록 작은 힘으로 작은 바퀴에 연결된 물체를 들 수 있다. 자, 3N, 4N 힘이 나란히 작용한다. 알자 힘의 크기는 얼마냐? 여기는 그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그지? 지금 가에서는 플러스 3N 플러스 4N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7N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플러스 방향은 됐고 7N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그지? 자, 플러스 방향으로 4N 마이너스 방향으로 3N이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1N 작용하겠지. 1N만 쓰면 되겠지, 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뭐 블라블라 해서 보면 일단 답부터 보면 5OX5가 된대. 그럼 알자 힘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이다. 맞아요. 알자 힘은 당연히 한 물체, 같은 물체에 작용하는 거겠지. 모든 힘의 합력을 얘기하는 거야.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그치? 운동 방향으로 알자 힘이 작용하면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빨라지겠지. 자, 운동 방향에 어떤 방향? 수직으로, 그지? 자, 작용하면 자, 운동 방향과 속력은 아니지. 빠르기는 변하는 게 아니고 뭐만 운동 방향만 변하는 거지. 대표적으로 원운동이 있다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면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지. 그럼 뭐 한다? 등속도 운동한다. 그지? 화물체의 크기가 F인 힘과 1N, 3N이 나란히 작용할 때, 자, 여기 요거 체크해야지. 정지에 있다는 거야. 정지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오른쪽 방향으로 3N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왼쪽 방향으로 전체 3N이 작용해야 되네. F는 얼마 돼야 돼? 2N이 돼야겠지. 자, 막대의 한쪽 끝을 회전축에 고정하고 이쪽이 회전축이에요 지금. 자, 회전축으로부터 0.1m 지점에 크기가 5N의 힘을 수직으로 작용한다. 돌림힘은 타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자, 거리 곱하기 힘 F지? 그럼 0.2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그지? 얼마 돼? 1 뉴턴 미터. 그지? 자, 5번에 여기서는 XOX래요. 자, 회전팔의 길이는 물체의 무게중심으로부터 힘이 작용하는 지점 아니지. 무게중심으로부터가 아니라 회전축. 그지?
그다음에 회전팔의 길이가 길수록 크기가 크다. 맞는 얘기고. 알짜 힘의 방향이 회전팔과 나란하면 돌림힘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되는 거지. 심지어 0이 되는 거죠, 0. 그지? 이게 나란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여기, 지금 여기서 요 위에 거 그림에서 보면 회전축이 여기 있고, 지금 여기서 여기에 힘이 작용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요 회전축에서 요 힘이 작용하는 지점까지 이게 회전팔의 길이야. 회전팔의 방향이라고. 그때 여기에 힘이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 5N이. 이거는 회전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지. 그지? 나란하다는 거는 이제 저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축바퀴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자, 반지름이 다른 두 바퀴 이용하는데 바퀴의 반지름이 클수록 이게 이제 여기서 바퀴의 반지름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회전팔의 길이가 되는 거지. 돌림 힘의 크기가 커진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마찬가지로 클수록, 그죠? 돌림 힘의 크기가 커진다. 이런 거죠. 됐나? 다음에 이제 평형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도 이제 한번 다음 거에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물체의 평형에서 나와 있어요. 그지? 자, 물체의 평형이라는 거는 물체가 평형되기 위해서는 물체가 평형 상태. 물체의 평형이라고 하는 게 뭐야? 물체가 평형 상태에 있대. 어. 그게 진짜 그거였어. 얘가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이 됐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됐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해요. 평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 역학적 평형이 일어나려면 뭐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 뭐 힘의 평형이 있고 우리가 근데 여기서 배운 힘이 또 하나 있잖아. 돌림 힘이라는 게, 그지? 돌림 힘의 평형도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이제 힘의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고. 힘의 평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 힘의 평형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그지? 뭐가? 힘의 크기가 여기가 F, 여기도 F, 그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어때야 돼? 반대여야지. 다른 게 아니라 반대가 돼야지. 오케이? 이렇게 돼야 알짜 힘이 0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자, 뭐도 돌림 힘의 평형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요렇게 생긴 물체가 있는데, 자, 내가 얘를 여기다 끈을 묶어서 이쪽으로 힘을 주고, 여기다 끈을 묶어서 이쪽으로 힘을 줘. 그러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지. 그러니까 이게 힘의 평형 조건은 만족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얘네가. 요렇게 회전을 한다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얘가 지금 요렇게 회전을 할 텐데 여긴 요렇게 회전을 할 거고, 그지? 여기 지금 무슨 방향으로 회전했니? 시계 방향. 그지? 여기 무슨 방향으로 회전했니?
이 시계 방향이지 여기도. 그렇네요. 됐어?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계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은 뭐 한다는 거야? 회전을 한다는 거야. 평형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돌림힘의 평형이 일어나려면 이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도 당연히 같아야 될 거고. 뭐 이렇게 흔들려 여기. 이것도 같아야 되지만 얘도 뭐여야 된다는 거야?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지? 우리가 요 힘의 평형할 때는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가 그지?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요거 얘기하는 거였지. 근데 여기 돌림힘에서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비슷하게 봤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자, 물체가 있다. 그럼 여기에도 힘을 작용하고 여기에도 힘을 작용한다. 그러면 어디가 여기가 회전축인 거잖아.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요 왼쪽에서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이 작용하는 거고 요 오른쪽에서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돌림힘이 작용한다고.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됐나? 이런 걸 만족하면 역학적인 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치? 물체가 그냥 제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 안정성이 있으려면, 만족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 봤던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 있지? 이 역학적 평형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역학적 평형만 가지고는 우리가 안정성이 있다, 안정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 복원력. 그래서, 자,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힘의 평형과 그 다음에 돌림힘의 평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는 저 역학적 평형이 깨졌을 때 그랬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다시 역학적 평형을 갖추는 거. 그러려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데, 그러면, 자, 뭐 역학적 평형 우리가 앞에서 본 거고, 그럼 복원력이라는 건 뭐냐? 복원력을 하려면, 뭐를, 무게중심이라는 걸 좀 먼저 알아야 돼. 무게중심이라는 건 또 뭐니?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여기 요런 물체가 하나 있어요. 이 물체는 중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뭐 요 지점도 중력을 받고 있고, 요 지점도 중력을 받고 있고, 그지? 각각의 지점들이 다 중력을 받고 있어. 그러면 그렇잖아.
뭐 어디는 중력을 받고 어디는 중력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지. 그지? 다 중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물체가 받는 중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중력의 어디를 대표되는 값을 하나 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는 이렇게 중력을 받고 있다. 그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이때 요 지점, 그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중력이 한 점에서 잠깐만 작용한다고 할 때 의 지점을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대칭인 물체에서는, 그지? 그 모양이 대칭인 물체. 그리고 이 물체는 이 내부의 밀도가 모두 같다. 어디는 뭐 속이 꽉 차 있고 어디는 속이 비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지? 밀도가 다 같아. 이때는 중앙, 그지? 어, 중앙이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가로의 중앙, 그 다음에 세로의 중앙. 근데 모양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때는 어디가? 요런 지점. 그지?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야? 질량이 더 쏠린 쪽으로. 질량이 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거야. 질량이 큰 쪽으로. 어. 여기하고 비교하면 왼쪽의 질량이 더 크잖아. 아, 어. 이해됐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그럼 모양이 불규칙할 때는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그 교재에도 스패너 같은 걸로 지금 예시가 나와 있는데, 그치?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겼다고 할까? 뭐 이렇게 생긴 물체라고 하자. 응? 이렇게 생긴 물체라고 하자. 그러면 얘를 그치? 실에다 매달라. 실. 어, 실에다 매달아. 그래서 얘를 실에다 매달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실에다 매달아 가지고 손을 이거 딱 놓으면 얘가 쑥 하고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매달려 있을 거야. 그지? 어. 그때 요 연장선 있지? 어. 요 연장선. 여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 매달아서 실에다 매달아. 그지? 그래 놓으면 얘가 또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는. 회전을 해서 요렇게 돼서 너무 사소한 거에 목숨 거는 것 같은데 요렇게 매달릴 거야. 실에 매달려서 그럼 요 연장선 있지. 요렇게 갔을 때 그러면 요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여기가 무게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불규칙한 모양으로 생겼을 땐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중심을 찾는 거야. 근데 이런 건 문제 잘 안 나와. 대부분 요 정도, 요 두 개 정도에서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이거 두 개조차도, 그치? 이거 뭐 우리가 계산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치? 개념적으로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은 물체인데, 응?
똑같은 물체를 요렇게 놔두고 요렇게 놔둬. 그러면 이때는 여기가 바닥면이 되는 거고 이때는 여기가 바닥면이 되겠지. 그지? 자, 이때 여기 이 대칭인 물체니까 여기가 무게중심이고 여기가 무게중심이란 말이야. 그럼 어디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그지? 얘를 회전을 시켜. 그래서 회전을 시켜서 얘가 요렇게 왔다고 치자. 요렇게. 얘도 회전을 시켜서 요렇게 왔다고 치자. 그치? 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뭐 45도 들어 올렸어. 여기도 45도 들어 올렸어. 그럼 이때 얘 회전축은 무게중심은 어디야? 이때 여기지. 얘는 무게중심이 여전히 여기죠. 근데 얘가 요 회전축의 이 연직인 선과 그치? 회전축의 연직인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치? 여기 오른쪽에 지금 얘는 중력이 일로 작용할 거 아니야. 그지? 중력이 이쪽 방향,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지. 그럼 얘는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 버릴 거라고. 근데 얘는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그럼 얘는 일로 가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복원력이 없는 거고, 이게 복원력이 있는 거야. 뭔가 어. 느낌이 좀 다시 원래대로 어. 되돌아가는 거. 그치. 그래서 바닥면이 뭐 할수록 넓을수록 같은 물체일 때 복원력이 크다는 거야. 근데 이거 다 그래요? 어. 진짜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런 물체가 하나 있다고 쳐봐. 자, 얘는 바닥면이 요만큼이야. 얘하고 지금 바닥면이 같아. 바닥면의 넓이가 같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얘는 삼각형으로 생겼으니까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어? 요 밑으로 있을 거라고. 그지? 그 얘를 또 회전시켜. 45도를.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축에서 45도를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무게중심이. 그럼 여기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잖아. 그지? 그럼 얘 마찬가지로 다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돌아오겠지. 그래서 얘도 복원력이 있는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얘 두 번째 거랑 얘 세 번째 거를 비교하면은 바닥면의 넓이는 같은데, 그지? 누가? 아까 얘에 비해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더 아래쪽에 있지. 그지? 그래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을수록 복원력이 크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복원력의 크기는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원력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이런 이제 복원력 얘기 나오는 거에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뚜기. 오뚜기. 집에 돼 있는. 오뚜기는 그치? 이렇게 생겼는데, 그치? 이렇게. 같은 높이를 내려보자.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무게중심을 찾을 건데, 무게중심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보자. 이걸 그대로 다시 복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가져갔어. 자, 이때 잘 봐야 돼. 얘 무게중심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살짝 보니까 살짝 올라갔지. 그래요? 살짝 올라갔죠. 얘보다 좀 어, 올라간 거예요. 어.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 그리고 여기가 회전축이야. 여기가 회전축이야. 그지? 어. 아까 회전축에 대해 수식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그지? 그러면 요때는, 그지? 회전축과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이게 뭐 돌림 힘이고 뭐가 없다고. 이때 따질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이쪽에 이게 회전팔이겠지. 그리고 얘 요 중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어?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지. 아, 그래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살았구나. 됐어? 실제로 이제 오뚜기는 저게 더 밑에 쪽에 있겠지.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오뚜기가 또 이런 예시로도 잘 나오는 거고, 교재에도 이제 이런 예시들이 몇 개 나와 있으니까 이걸 또 봐주면 되겠지요. 됐나?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이제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개념학위 문제 나오지. 그거 일단 풀어보고 다음 것도 같이 문제 풀어봅시다. 알았지?